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입니다. 저자는 호나세 순스케, 역자는 오시연, 출판 보누스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생태운동가이자 언론인 평론가로서 소비자 문제로 시작해 지구환경, 현대의료, 식품 문제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는 강연과 출판을 활발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단식을 실천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단식이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리 몸은 왜 늙을까? 나이가 들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노화 단백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단백질이 축적될수록 노인성 반점이 늘어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백내장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노화 단백질이 노화를 앞당기고 질병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까? 절반만 먹으면 된다. 공복 상태에 있으면 몸은 노화 단백질을 훨씬 많이 분해, 제거하고 배출한다. 간에서 소화하는 단백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한두 달만 적게 먹어도 노화 단백질의 양은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적게 먹으면서도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넘쳐나는 진수성찬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충족했는데도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단백질이 가득한 식탁을 저단백질로 바꿔서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암을 억제할 수 있다. 절반만 먹으면 노인성 반점뿐 아니라 백발, 주름 등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몸속 질병도 막을 수 있다.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을 바로 실천해보자.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왜 적게 먹어야 하는가?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늙지 않는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이 입증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나 오래 산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모든 병은 그만 먹어야 낫는다. 야생동물은 스스로 치유한다. 단식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요가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본능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이치이자 신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야생동물은 자연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단식이 면역력을 키운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력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 자연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푹 잔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이지요.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영양사와 의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환자를 꾸짖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영양학이나 서양의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세뇌와 같지요. 의학계는 환자에게 새끼를 꼬박꼬박 먹기를 권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병에 걸려 병원을 찾기 때문이지요.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은 의사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니까요. 일본 정부도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라고 지도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늙어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일본 정부는 하루에 꼭 챙겨 먹어야 할 30가지를 권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정부를 믿고 열심히 그 말을 따라 먹습니다. 필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 마련이지요. 진수성찬은 최악의 식사다. 일일 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말하며 분개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풍요로운 식생활, 진수성찬이야말로 행복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현대사회만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갖가지 다양한 음식에 둘러싸여 있지요.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에 없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인의 건강 상태는 선진국 중 최저이지만 의료비는 최고입니다. 고도비만,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알레르기, 우울증, 자살, 발달장애처럼 참담한 상태가 병든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에게 문화적으로 점령당한 지 오래인 일본의 건강 상태도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습관에서 포식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양식이 안 좋습니다. 양식이 안 좋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고기나 스튜, 빵, 버터 등 다채로운 서양 음식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동경하는 풍요로운 식생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식은 확실히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새끼를 먹으면 늙는다. 필자는 현재 60대 후반입니다.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고 있지요. 신체 나이는 30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필자를 제외하고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발마저 듬성듬성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염색 잘했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원래 내 머리야 라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창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동년배인데도 확연히 늙어 보이는 친구나 지인이 많습니다. 백발은 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40대나 50대 후배조차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물론 노화에는 개인차가 있지요. 무엇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더니 새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에서 일일 일식으로 큰 인기를 끈 나구모 요시노리 의사는 60대이지만 머리카락이 검고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를 보면 중장년 때 급격히 늙은 사람은 새끼를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일본에서 불식으로 유명한 야마다 다카오 선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식을 계속하면 시간이 역행해 세포가 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미국의 유명 사회비평가 업튼 싱클레어는 단식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생물적 본능에 눈을 떴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식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요가의 메커니즘은 실로 단순합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몸속의 노폐물로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서너 마리의 독에 필적하는 맹독이지요. 이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단식은 몸속 독을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배출, 분해, 정화합니다. 1단계 자기정화. 생명은 인과 아웃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식은 인을 막아서 아웃을 가속화시킵니다. 해독작용으로 우리 몸을 정화하면서 자연이 부여한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2단계 병소융해. 해독에 의한 자기정화는 병소 부분을 최우선으로 분해하고 정화합니다. 이게 바로 병소융해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암이 있지요. 암의 정체는 몸속에 있는 독을 한 곳에 모아서 혈액을 정화해 연명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이 제일 먼저 분해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직재생. 정화와 융해된 병소 부위에는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깁니다. 자가포식 현상입니다. 단식이야말로 진정한 재생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체질을 바꾼다. 2. 기억력이 상승한다. 3.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숙변을 배출한다. 5. 환경독소를 배출한다. 6. 혈관이 젊어진다. 7.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8.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9. 면역력을 높인다. 10. 활성산소를 줄인다. 단식 박사로 잘 알려진 고다미스 의사가 단식의 10가지 효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알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학 교육은 단식의 효능을 일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소식과 절식의 효용조차 묵살할 뿐 아니라 단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다며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맹신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근대 포이트 영양학에 세뇌당한 것입니다. 고다미스 의사가 말한 단식의 10가지 효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전부가 아니다. 새끼를 먹는 사람에게 아침 식사를 거르라고 권장하면
어휴 못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지해져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보통 식사를 하는 사람은 뇌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르면 뇌는 다른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단식을 하면 뇌는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을까요? 캐나다의 오웬즈 박사는 단식 중인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포도당을 30%밖에 소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뇌의 에너지원 중 50%는 케톤체로 나머지 10%는 알파 아미노질소, 10%는 아세트조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식 비판론자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단식은 혈중 포도당을 저하시키므로 뇌 기능도 저하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뇌가 포도당이 아닌 다른 영양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식을 하면 행복해진다. 단식 중인 뇌의 영양원 50%는 케톤체라고 했습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단식을 하면 체내의 포도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뇌는 체내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뇌는 뇌파의 일종인 알파파를 늘리고 뇌하수체에서 베타 엔톨핀이라는 물질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라고 고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알파파는 심신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자선하는 승려의 뇌에서도 알파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타 엔톨핀은 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식을 하면 심신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고다 의사는 종교시설에서 심신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단식을 행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식 중에는 뇌뿐 아니라 몸도 지방을 케톤체로 바꾸어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종종 단식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리에 기인한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만 하면 되는 반일 단식을 해도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식사만 걸러도 체지방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최적이지요. 고다 의사는 체질이 바뀌어서 체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으로도 체지방이 감소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숙변을 배출한다. 만병의 원인인 혈액오염을 정화한다. 과식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든다. 생명은 인과 아웃이다. 집어넣었으면 내보내라. 내보냈으면 집어넣어라.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요가 지도자 오키 마사히로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먹었으면 배설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다 의사도 먼저 내보내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하철도 탄 사람이 내리고 나서 탄다. 아직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 타려고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라며 오키 마사히로 선생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자연의학의 대가인 모리시타 게이치 박사도 몸에 노폐물이 남아있는데 영양을 주입하면 탁해진 혈액이 순환하는 혼란이 생기고 각종 병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생긴 끈적끈적해진 피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을 정화하면 만병이 낫고 혈액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이고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이라는 3단론법이 성립합니다. 최악의 노폐물인 숙변이 만병의 원흉이다. 단식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숙변 배출입니다. 숙변은 최악의 노폐물로 과식 때문에 장내에 남아 있습니다. 숙변은 장을 마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그 독소가 장벽에서 체내로 흡수되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고다 의사는 숙변은 결국 심근경색, 뇌경색, 암, 교염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숙변의 독소가 온몸에 퍼져 만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식과 포식의 대가입니다.
과식이야말로 만병의 원흉이고 그 원흉인 숙변을 축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은 단식밖에 없습니다. 고다 의사는 장시간 뱃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배설 능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젊어진다. 몸속 지방이 분해되고 배출된다. 단식으로 살과 뼈가 피로 돌아간다. 단식이 몸에 일으키는 변화 중에서 특별한 점은 자가분해이다. 고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자가분해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몸의 세포가 혈액으로 돌아간다는 현상입니다. 흔히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으로 일종의 기아 상태가 되면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이나 뼈 등의 체세포는 적혈구가 변화한 것인데 단식으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과 뼈 등의 체세포가 피로 돌아갑니다. 고다 의사에 따르면 단식으로 모든 영양분이 끊기면 몸은 영양분이 되는 것을 찾기 시작하고 생명 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조직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가분해입니다. 고다 의사는 가장 알기 쉬운 예로 혈관을 듭니다. 동맥경화 환자가 단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동맥경화를 앓는 사람의 상당수는 혈관 내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붙은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고무호스 내부에 풀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혈관 내 분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분류를 소모하고 깨끗이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혈관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만병도 노화도 혈관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영양소와 산소 운반이나 노폐물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암과 같은 각종 병소가 자랍니다. 혈관이 젊어지고 몸도 젊어진다. 동맥경화증 환자의 증상 중 특징적인 것은 냉증입니다. 다리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냉증이 시달리는 환자가 단식을 하면 순식간에 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혈관 내 자가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만병이 낫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집니다. 단식이 만병을 치유하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무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에 의한 신체 조직의 자가분해는 혈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지방 조직입니다. 단식으로 몸에 군살이 빠지고 탄탄해지는 까닭은 지방의 자가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단식을 하면 장 유착 현상이 낫거나 풀립 등 종양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도 축소됩니다. 이것도 자가분해의 일종이지요. 즉 단식요법은 암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노화를 방지하고 난치병을 치유한다. 장수 유전자가 눈을 뜬다. 풍요로운 식생활은 노화를 촉진하고 죽음을 앞당긴다. 야마다 다카오 선생이 한 말입니다. 단식은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수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는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나타나며 노화를 방지합니다. 장수 유전자는 고대에서 전해 내려온 요가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는 존재입니다. 소식을 하면 19개의 유전자가 젊어진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티븐 스핀들러 교수는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적게 먹으면 19개의 유전자가 젊어진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약 90세에 상당하는 노령의 쥐를 대상으로 원래는 한 마리당 일주일에 95칼로리의 먹이를 주다가 2주 동안 80칼로리로 줄였습니다. 다음 주 2주간은 53칼로리로 더욱 줄였습니다. 4주간의 소식 실험으로 쥐의 19개 유전자가 젊어졌습니다. 모두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유전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장수유전자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단식은 잠자던 유전자를 깨운다. 단식은 잠들어 있는 다른 많은 유전자들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노슬린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복제의 양 돌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체세포 복제로 다른 양의 유선 세포를 채취하고 배양해 대리모의 자궁에서 키운 것입니다. 이를 초기화라고 하는데 그때 쓰인 방법이 바로 단식입니다. 유선 세포를 배양하는 몇 주간 중에서 일주일간 배양액의 양분 농도를 20분의 1로 급감시켜 세포가 단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하 충격으로 그때까지 비활성화 상태였던 유전자가 깨어나 활성화되고 새 세포 형성과 증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마리의 양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단식은 그만큼 생명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단식을 해도 잠들어 있던 유전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단식을 했을 때 체질이 완전히 변하거나 난치병이 나는 원리는 유전자 치료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난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적인 상황을 보면 비활성인 상태인 유전자가 활성화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